투자처로서 별내 신도시를 지금 매수한다면 저는 바로 이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별내 신도시의 투자 평점은 몇 점일까요? 별 5개 만점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내 신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별내 신도시는 지어진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신도시라고 하긴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2012년 준공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신축 아파트는 거의 없는 느낌이고요. 길쭉하게 생긴 별내 신도시는 경춘선 별내역과 가까운 별내 남부, 그리고 4호선 별내 별가람역과 가까운 별내 북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의 투자성은 어떻고 별내 신도시에서 한 단지를 매수한다면 어떤 단지가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별내 신도시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교통 호재. 서울 근처에 있는 신도시는 베드타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3대 중심 업무지구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내는 경춘선과 4호선이 있어서 지하철 탑승 이후 1시간 내외면 중심 업무 지구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중심 업무 지구까지 오가는 출퇴근 시간을 더욱 편하게 해줄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8호선 별내 연장, 그리고 GTX-B. 8호선 별내 연장은 잠실역과 강남 접근성을, GTX-B는 여의도, 서울역, 종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호재입니다. 이 두 노선의 중요성은 지난 다산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충분한 녹지. 별내 남쪽에는 은하수 물길공원과 별내 중앙공원이 있고요. 4호선 별내 별가람역 주변에는 별내 체육공원과 덕송천이 있습니다. 서울숲이나 올림픽공원만큼 거대한 규모의 공원은 아닌데요. 별내 신도시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크기의 녹지 또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장점이 작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커 보이시나요? 단 두 가지라서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GTX-B와 8호선 연장이라는 교통 호재가 워낙 큰 장점이라 다른 장점이 필요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젠 단점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60억짜리 한남 더위를 선물로, 농담입니다. 한남 더위는 못 드리지만 부동산 투자의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역과의 거리. 별내 남쪽 끝에는 별내역이, 별내 북쪽 끝에는 별내 별가람역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끝에 있다는 거예요. 신규 철도가 가장 큰 호재인 만큼 역세권이 입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몇몇 소수단지를 제외하고는 역세권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 두 번째, 구축. 별내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2012년에 완공된 아파트들이 많죠. 12년 정도 된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처럼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5년 내에 지어진 아파트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주변 상가 건물들도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별내 신도시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투자처로서 별내 신도시를 지금 매수한다면 저는 바로 이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별내 자이더스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역세권. 별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죠? 교통 호재. GTX-B와 8호선 연장입니다. 별내의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통 호재 때문인데, 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실 큰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역까지 도보로 10분, 길어도 15분 안쪽이어야 의미 있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완공된 아파트들 중에 별내역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자이더스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짓고 있는 3블럭, 4블럭, 5블럭 자이더스타 이그제큐티브가 26년 1월에 입주하는데요. 그래도 현재 완공된 자이더스타가 대장일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3블럭, 4블럭, 5블럭은 생활 숙박 시설이에요. 쉽게 말해서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아파트와는 조금 많이 달라요. 현재 완공된 자이더스타는 주상복합인데요. 그 중에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다음에 정리해서 새로 하나 영상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게 구독 눌러주세요. 일단 오늘은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보다 아파트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오피스텔도 철저히 분석해서 매수하시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시기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그 시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위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오피스텔은 사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서 자이더스타 아파트를 보면 별내역에서 유일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도 별내역 바로 옆에 있어서 자이더스타의 상권 프리미엄에 이마트도 포함되겠네요. 두 번째,
적당한 가격. 현재 벨레 자이더스타는 호가 기준으로 34평이 9억 초반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쌍용 예가와 동익 미라벨은 38평이 8억 초반대예요. 물론 4평 정도 차이가 나지만 완공 연도가 10년 이상 차이 나고 역과의 거리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걸 고려하면 2, 3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격이 더 비싸도요. 아마 8호선이 들어오고 GTX-B가 좀 더 가시화되면 다른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가격과 입지, 그 중에서도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신축 프리미엄에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1억은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벨레 신도시의 투자 평점은 몇 점일까요? 별 5개 만점에 3개. 왕숙 교산 신도시라는 대형 입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다산 영상에서도 대형 입주가 악재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왕숙 신도시가 입주하면 더 상위 입지인 다산 또는 벨레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왕숙 신도시가 입주를 완성하고 3, 4년 뒤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그보다 상위 입지인 벨레 집값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입주장에서는 특히나 대형 물량의 입주가 들어서면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악재가 남아있으니 신중하고 천천히 매수를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공급이 많은 시기에 수요가 같이 따라와주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벨레 신도시 안에서 한 단지를 매수한다면 벨레 자이 더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만 보았을 때는 별점 5개 만점에 4개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에 의존하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확실한 근거에 기반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똑똑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